어제 SEC에서 리플 항소 취하를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도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라면 모를까? 리플 사건과 같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우는 바로 공개하기 마련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SEC가 XRP가 포함된 최초의 다중코인 ETF인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를 승인했다가 보류했죠.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가는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이끄는 장세에서는 ETF도 모두 승인되면서 XRP 역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되어 온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SEC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리플과의 소송 종결을 논의했는데요. 이미 리플 측에서는 지난 6월 27일에 SEC에 대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상태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가치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법정 다툼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SEC의 비공개 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 강력한 긍정 신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월 3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했다가 이미 끝나고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물론 비공개 회의 특성상 공식 발표까지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XRP 가격은 회의 종료 직후 곧바로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항소 철회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전문 매체에서는 이미 SEC의 항소 포기 의사가 내부적으로 합의됐다고 보도했거든요. 리플이 지난 6월 27일에 먼저 교차 항소를 철회한 상황에서 양측이 모두 법정 싸움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소송의 해결이 XRP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올해 안에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기존 8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SEC의 최종 결정 시한은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시장에서는 XRP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분석가들은 ETF가 승인되면 XRP 가격이 장기적으로 43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라이트코인도 95%의 승인 확률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도지코인까지 90%의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올해 10월이 XRP와 다른 암호화폐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XRP는 매수세가 강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윗꼬리가 생겼는데요. 2.25에서 2.3달러 구간 저항 돌파가 쉽지가 않죠. 특히 어제도 일간 추세 변경선 2.3달러를 터치한 후 밀려서 마감된 거 보이죠? 서둘러서 넘어가야 2.13달러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매년 7월 강세를 보였던 XRP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여기를 넘어가야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입니다. 먼저 M2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경제 내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현금과 동전, 수시 입출금 가능한 예금, 저축성 예금, 만기 2년 미만의 단기 정기예금, 그리고 금융기관 발행 단기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M1이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M2는 여기에 단기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중앙은행은 이 M2 추이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경기 전망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2가 증가하면요. 금융 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높아져서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과 글로벌 M2의 가격 상관관계가 0.94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미국 M2가 25% 급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00% 상승했던 사례만 봐도 이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올해 7월 글로벌 M2가 107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8% 올랐거든요. 이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얼마 전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9천 달러 넘었죠. 정말 놀라운 건 24시간 미결제 약정이 68만 9,780 BTC, 그러니까 750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5월 M2도 21.94조 달러, 전년 대비 4.5% 올랐어요. 자, 이런 유동성 확장이 위험자산 수요를 촉진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M2를 확장시키고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희소성이 고정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선물 프리미엄이 5% 이하인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도 선물 프리미엄이 낮다는 건 시장이 아직 과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M2 증가라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확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시장의 다각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 미국에서 M2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뭔지 살펴보면요. 우선 연준이 작년 말부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서 기준금리를 4.75에서 3.25로 낮췄고요. 국채 매입도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복지 예산이 실행되면서 정부 지출이 통화 유동량을 직접 늘렸거든요. 기업 대출 잔액도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소비자 신용도 4.2% 늘어났어요. 여기에 해외에서 1,420억 달러의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적인 완화와 경제 회복에 따른 신용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자금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자, 앞으로 M2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 안정성 우려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M2가 증가한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봐도 M2 증가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 거시경제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코인시어스가 이번 주에 발표한 주간 보고서를 보면 XRP에 대한 실제 투자 흐름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만 XRP에 1,060만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됐고요. 이달 누적으로는 2,120만 달러, 올해 전체로는 무려 2억 1,900만 달러가 XRP로 들어왔습니다. 자산 운용 규모도 11억 8천만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여주고 있죠. 솔라나, 수이 등 다른 알트코인과 비교해도 유입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뭘 사야 할지 바로 보이죠. 코인쉐어스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기관 수요의 배경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꼽았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XRP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 4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30억 달러로 전일 대비 17%나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롱과 숏 포지션이 거의 균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152만 대 153만 달러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시장이 XRP에 대해서 강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XRP는 7월 3일 리플의 신탁은행 인가 신청 발표로 4% 이상 반등하면서 2.25달러 선을 회복했었습니다. 현재 XRP의 기술적 상황을 보면 2.22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단기 저항선은 2.3달러, 중기적으로는 5월 고점인 2.65달러, 그리고 올해 최고가인 3.4달러가 목표가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2에서 2.2달러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RSI가 55로 중립권에 진입하면서 거래량도 17% 정도 증가한 상태예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7월 10일에 발표될 CPI 데이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리플의 은행 인가 추진과 SEC 소송 종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XRP의 기본기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2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보수적으로는 2.65달러, 공격적으로는 3.4달러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BDC, RLUSD, ETF,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의 나스닥 상장까지 XRP의 호재는 계속되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모으는 분들은 반드시 XRP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